ついに그는 경기 전에 특유의 제스처를 하고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며 결국 모든 것을 파괴적인 KO로 증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렌 히라모토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자신감 넘치는 파이터입니다. 스스로를 이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코너 맥그리거의 의지를 이어갈 남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렌 히라모토를 일본에서 가장 재미있는 파이터로 만든 가장 거친 승리들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해봅시다. 2015년 1월 18일 일본 도쿄에서 렌 히라모토는 18살의 나이로 유키 이시카와를 상대로 킥복서 프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대부분의 파이터들은 첫 프로 경기에서 안전하게 경기를 펼칩니다. 하지만 히라모토는 달랐습니다. まさにこのプレリミナリーファイトらしい試合というから、ここはね絶対注目して見ておいた方がいい試合ですよね。共に K1 のアマチュア優勝にはグローブをつけて遊んでいたというのが平本です。そのそうですね。右フック 히라모토는 이시카와를 링 전체에서 쫓아다니며 왼손 훅을 날렸고 1라운드에 그를 KO 시켰습니다. 仕掛けたよく耐えています石川。でも効いてます。今度は左だ。 그의 커리어 첫 경기에서 1라운드 KO승을 거뒀습니다. 이미 그 모델이 있었습니다. 1년 후 히라모토는 크러쉬 토너먼트 8강에서 요시키 하라다와 맞붙었는데 하라다는 히라모토보다 2배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정도의 잔혹함이 벌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構えられないなという印象ありますよね。キャリアたった1年でアマチュアボクシングのバックグラウンドはあるんですが、ミドル自分からこうプレッシャーかけていくような構え方。実にステップアップしてきています平本蓮。左のパンチから右、さらに右ストレート伸ばしてくる。逃がしたくないこのチャンス。フックは原田も強い。そこに右ストレートダウンではありません。気をつけながらなんだろう、原田選手こう一旦動いてまた自分から右。山本選手のプレッシャーにこの左から右のストレートもつながってくる。パンチは右と右、そして左に右ストレート後方に倒れた。 히라모토는 초반에 하라다를 쓰러뜨린 뒤 주먹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2라운드에서 강력한 왼손 훅 한 방이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効いてますね。左フック腰から砕け落ちた。2度目のダウンを奪った平本。立てないか立てない。 심판은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경기 종료. 히라모토는 계속 전진했습니다. 2달 후 히라모토는 토너먼트 중결승에서 타이토와 맞붙었습니다. 経験してるそこで取れ高近いんですけども、ベルトへの思いというのはすごく強いと思うんで、いい師匠大きなその一戦を経験しての平本蓮。動きを読んでますね。でプレッシャー実に前手のパンチが強くて、踏み込みもいいですありますね。なかなか全然念願のクラッシュの王者タイトもパンチ。もう先に出た方がいいですよね。今自分から 2라운드에서 히라모토는 왼손 훅으로 타이토를 다운시켜 링에 쓰러뜨렸습니다. 出るか出ることができるか。ローキックお互いの右を合わせた。ドンピシャリのタイミング。17歳いやどうしても2つのダウンがあるんで、もう倒すしかないんですよ。でも平本の方はあれですよね。あれが抜群にいいんで、右これなかなか一ところにとどまりません。バックブローこれも得意で済ます捕まえられるかタイト。 타이토는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피해를 입었습니다. 히라모토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2017년 2월 25일 도쿄에서 라이트급 세계 토너먼트 중결승전에서 K-우노 히라모토는 위험한 태국 파이터 콩나파 위라사크렉과 맞붙었습니다. 강한 펀치를 가진 두려움 없는 파이터입니다. 1回戦でいう呼び声もありました浦部浩也を下し後、まさにそれを証明するトーナメントになるかです。ここはサウスポーで 하지만 격렬한 공방 중에 히라모토는 완벽한 타이밍을 계산했습니다. 오른손 스트레이트에 이어 왼손 훅, 콩나파를 캔버스 위에 잠재웠습니다. ここでスタートなるスターターセカンド右左右左
1라운드에서 KO승을 거두며 히라모토는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밤 히라모토는 8강전에서 경험 많은 프랑스 파이터 브리스 델발과의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平本蓮です。でも戦い方としてはセコンドついてるエリアスマン・ムーディーに適当パンチと膝で圧力かけたワンツー。結構試合続いてたんで、なかなかレベルアップの練習ができ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ちょっとにするかデルバー。左ジャンプついた。平本選手やっぱりはい、ミドルキックストレート。これですね。相手の攻撃は認められません。 치열한 경기였고 델발은 강인하고 테크니컬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히라모토의 바디 공격이 라운드마다 델발을 점점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ボディ。ボディいいですね。ボディ下から見せたいですね。まずはおっしゃったところでしたね。3分しかないわけですからね。辛い選手ですね。これ平本の右のローキック有効です。これ自分で左フックから出ていきます。やはり K1 は 심판들은 히라모토에게 다수결로 승리를 안겼고 그는 준결승 진출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콩나파를 KO로 꺾었습니다. 2017년 6월 히라모토는 K1 슈퍼웰터급 챔피언 타이틀을 두고 러시아 파이터 우마르 파샤예프와 맞붙었습니다. 히라모토는 컨디션이 좋을 때 강함을 보여줬습니다. この階級で動きを見せるのか、効果練習とかですよね。ウェイルイトもね、3ラウンドやりましたからね。手を見ながら戦ってますね。おー、いいっすよ、いいっすよ。平本パンチも強いですね。強いですね。ありいいっすね、左。字であれボディ狙ってるな。今誘っ 히라모토는 세 라운드 내내 맹공을 퍼부었고 품격 있게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그의 타격은 더 정확했고 푸셔크도 더 깔끔했으며 파샤이프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右のパンチなどに合わせてですが、左クール、さらに外から長い距離のパンチで平本。 세 명의 심판 모두 30대 26으로 점수를 주었습니다. 완벽한 지배였죠. 히라모토가 K1 챔피언이 됐습니다. 하지만 히라모토는 복수를 잘 알고 이미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이조 사사키는 히라모토를 다수 판정승으로 이겼었습니다. 크러쉬 라이트급 결승전에서 2016년에 그는 그의 몇 안 되는 패배 중 하나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2017년 11월에 히라모토는 복수전에 성공했고 이는 개인적인 일이었습니다. あとの攻撃ですよね。手数で佐々木、そうですね。3ラウンド。ローキックの打ち合い、ワンツー早い。外。基礎があるのと、やっぱりまず19歳ということで、蹴りもよく出てますね。ローキック、あと左の蹴りも。ここが本当に有利になるというか、そんなにチャンスはないと思うんで。少ない。そんな際、いや関根さんでも大蔵佐々木の意地も。一度ここで様子を見るかとか、中村さん乱戦になっても強い佐々木ですからね。そこに持ち込まんという手段もありそうですか。ちょっと近距離の勝負は佐々木選手の方が強いですね。ボディキさらにミドルから。 이번에는 논란이 없었습니다. 히라모토는 준비를 철저히 하고 왔으며 세 라운드 동안 사사키를 압도했고 경기 마지막에 두 번의 다운을 성공시켰습니다. しまってはとそのでも佐々木ペースでちょっとスタタイルこれなぜ見えないのかというところもちょっと気になるんですが、真下から来てるんですよね。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ね、止まんないですね。佐々木選手。パスしたいですね。ここに望みをかける平本。新たな K1 の右ストレート。感じますけどね。ここからもう一発いきたい。ダメージ佐々木の勝負だ。佐々木も返す。力右平本の拳。取り返した。取り返した佐々木すごい。 히라모토가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복수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라모토는 단순히 복수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너크아웃 파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의 이목을 끈 KO였습니다. 2018년 3월 21일 히라모토는 카파우노 슈퍼라이트급에서 케우 위라사크렉과 맞붙었습니다. 위라사크렉은 카파우노 슈퍼 라이트급 그랑프리에서 3번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KO 패를 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히라모토는 겨우 19살이었고 아무도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히라모토는 확률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これにひるんじゃダメなんですね。でも絶対ひるまない結構強い相手だからってで負けてないですよ平本。なるほど。頑張ってもらいたいですね。ですね。大阪に右のストレート返し飛んでいます。左のミドル受け止めて、はい、左の膝が飛んで生じません。左のこれもしっかりガードして、このままでいいと思いますね。 2라운드에서 히라모토는 리듬을 바꾸고 맹렬한 펀치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강력한 연속 공격으로 챔피언을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まあでもすごい緊張感持って戦ってると思うんですよ。ここ行きますね。どう카오는 깨어났지만 이미 모든 게 결정돼 있었습니다. 히라모토가 다시 공격해 2라운드 2분 만에 카오를 KO시켰습니다. マサさんダメージどうですか。ありますよありますよ。さあパンチを打ち込んでいた。沈めた。止めた。 히라모토는 방금 킥복싱 세계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컴뱃 프레스는 그를 2018년 올해의 이변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킥복싱의 정점에 오른 후 히라모토는 거의 2년 동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증명할 것이 있었습니다. 킥복싱에서 MMA로의 전환은 정말 혹독합니다. 대부분의 파이터들이 어려움을 겪고 히라모토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종합격투기 첫 2경기에서 패한 후 히라모토는 절실하게 승리가 필요했습니다. 리진 36에서 히로아키 스즈키와의 경기에서 마침내 그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히라모토는 회의론자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스플릿 판정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쁘진 않아도 승리였어요. 히라모토의 종합격투기 경력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라이진 40 섣달 금음날 히라모토는 겐지 우메노와 특별 복싱 규칙으로 맞붙었습니다. 원래는 시범 경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하지만 히라모토는 시범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는 KO를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분위기는 이미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2라운드가 끝날 무렵 히라모토는 우메노를 쓰러뜨린 맹렬한 왼손 훅을 적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개입해야 했습니다. 쇼였을까요? 아니면 우메노가 의식을 잃었을까요? 그리고 히라모토는 라이진에서 첫 공식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같은 투지로 커리어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극복합니다. 한 달 전 히라모토는 나고야에서 열린 라이진 랜드마크 대회에서 사토시 야마스와 맞붙었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타격이 MMA에서도 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히라모토의 기술은 훨씬 뛰어났습니다. 세 라운드 동안 야마스를 압도하며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킥복서인 그는 마침내 MMA에서 자신의 리듬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후 그는 같은 무대에서 훨씬 더 위험한 파이터와 맞붙게 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그날은 새해 전날이었고 일본 MMA에서 가장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히라모토는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와 맞붙었습니다. 렌 야마인, 세우기 야마. 혼돈스러운 폭력성과 강력한 너크아웃 파워로 잘 알려진 파이터입니다. 3라운드 동안 히라모토는 자신의 타격 우위와 링 컨트롤을 이용해 위험한 야만을 판정해서 앞섰습니다. 결국 3라운드 모두 히라모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며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킥복서 히라모토는 방금 라이진에서 가장 위험한 파이터 중 한 명을 꺾었습니다. 이 승리로 미쿠루 아사쿠라와 맞붙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렌 히라모토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미쿠루 아사쿠라는 일본 MMA에서 가장 큰 스타 중 한 명이었고 전적은 17승 5패였습니다. 수백만 팔로워를 가진 유튜브 유명인이자 우승 후보였습니다. 한편 히라모토는 MMA에서 단 3승 3패의 전적으로 경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4만 8천 명이 넘는 팬들, 이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를 가득 메워 자신이 좋아하는 파이터를 응원했습니다. 히라모토는 아사쿠라를 자신의 특유의 제스처로 맞이했습니다. 반면 아사쿠라는 글러브 터치를 거부했습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러자 히라모토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히라모토가 연속 공격으로 아사쿠라를 쓰러뜨렸습니다. 히라모토는 바닥에서 연속 타격을 퍼부었고 심판이 개입할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라운드 테크니컬 노크아웃이었습니다. 일본의 코너 맥그리거가 일본 종합격투기 최고의 스타 중 한 명을 막 KO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징적인 라스트 맨 스탠딩 타이틀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면서 나쁜 말을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그것이 렌 히라모토의 행동 방식입니다.